네, 안녕하세요. 요즘 자유여행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에서 오토바이를 빌리려는 분들이 많아요. 뭐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은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을 주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. 네, 그래서 물론 뭐 택시를 타고 다녀도 되고 하지만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면서 어, 그 중간중간에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비 찍고 여기저기 다니는 그 맛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직접 오토바이를 빌리고 싶어 하세요. 그래서 또 인터넷에 정보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, 하지만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인터넷에 쳐도 잘 안 나오는 것들, 제가 베트남을 수십 번 가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생긴 노하우들,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,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는, 우리 한국에서는 원동기 면허가 125cc까지거든요.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175cc까지예요. 그래서 면허 제도가 좀 다르긴 한데, 한국의 원동기 면허가 해외에서는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면허를 땄다고 해서 그 원동기 장치, 그러니까 보통 스쿠터나 125cc 이하 이런 거를 운전을 하게 해주지 않거든요. 근데 한국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. 무조건 다른 나라는 자동차와 스쿠터를 따로 다 시험을 꼭 쳐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특수한 제도다 보니까 국제 면허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해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싶으면 꼭 2종 소형이라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국제 면허에서 이제 오토바이 쪽에 운전 가능하다는 그 표시 쪽에 도장이 찍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시세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만 동 정도, 그 정도 하고요. 24시간 기준이에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오후 2시에 빌리면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이렇게 하는데, 내가 뭐 4일, 5일 이렇게 좀 연속으로 많이 빌린다 하면 뭐 5일에 40만 동 이런 식으로 조금 절충이 됩니다. 얘기 잘 하셔가지고 절충은 하면 되고요. 최저가가 10만 동 정도예요. 뭐 많게는 수백만 동까지 있어요, 하루에. CC가 되게 높고 고배기량 같은 경우는 좀 비싸거든요. 그래서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한데, 저는 어차피 이동이 목적이니까 항상 최저가로 빌립니다. 125cc, 뭐 110cc, 뭐 150cc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155cc 이런 거,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빌리고, 타다 보면은 공안들이 외국인을 굉장히 많이 잡아요.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진정한 단속이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돈이겠죠. 예. 삥 뜯는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잡히면은 공안한테 돈을 주고, 꼭 한국의 80년대처럼 돈을 주고 풀려나는 뭐 그런 건데, 꼬투리 잡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. 뭐 면허 보여달라, 이제 면허부터 시작해가지고, 면허가 만약에 있으면 너 일방통행 위반했다, 너 백미러가 좀 이상하다, 너 속도 지금 위반했다, 뭐 끼어들기를 뭐 했다, 뭐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삥을 뜯는 거죠. 근데 이 삥 뜯는 수준이,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도 10만 동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근데 전 이제 짜증나서 솔직히 이종 소형을 땄는데, 얼마 전에 땄어요. 그 전에는 무면허로 다니면서 좀 몇 번 걸려본 결과 최소한 20만 동 정도의 시작이에요. 그것도 정말 얘기 잘해서 풀려난 케이스고, 보통은 3, 40만 동 주셔야 됩니다. 네, 그 정도 주셔야 풀려나요. 물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안 하는 돈이긴 한데, 막상 걸리면 기분 정말 더럽거든요. 네. 그 헬멧도 필수고요. 내가 만약에 돈 쇼부터 보기 싫고 나는 싫다 막 버팅기면, 경찰 트럭을 가져와서 실제로 오토바이를 실어가요.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여행객들 3박 4일, 4박 5일, 뭐 많아봐야 6박 7일 뭐 이 정도인데, 그 사이에 이 일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. 그래서 돈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낫고요. 구글 지도에다가
모터바이크 렌탈이나 모터바이크 렌트 이렇게 치시면 샵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후기를 보고 고르시면 되고, 가끔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샵이 있어요. 그런 데로 영어를 좀 못한다, 좀 자신이 없다 하면 뭐 그런 데로 가셔도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빌려서 나올 때는 잘로, 뭐 아니면 카카오톡, 이런 거 좀 친출을 하셔가지고 꼭 친출하셔야 돼요. 왜냐면 마지막에 반납 일정 조정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 오토바이가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났을 때도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꼭 연락처를 추가를 해서 연락처를 확보를 하시고요. 아마 명함 줄 거예요. 네. 그리고 우비 같은 경우는 꼭 안장에 먼저 놓으시고요. 왜냐면 스콜성 기구라서 중간에 이제 그 우비를 입어야 되는 일이 좀 한 번씩 있거든요. 그리고 햇빛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, 그 동남아 햇빛이 굉장히 세요. 그래서 피부가 타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끼시고요. 긴팔 긴 바지는 필수입니다. 좀 얇은 거, 여름용. 그렇게 안 하면은 투톤으로 타요. 네, 그 옷이 있던 부분은, 예를 들어서 반팔로 입으면 옷이 있던 부분은 하얀데 여기 노출된 부분은 까맣게 타고 좀 보기 안 좋죠. 장거리 이동 시에는 라이딩 고글이나 안경이 꼭 있어야 되고요. 눈이 되게 맵거나 따가워요. 그래서 꼭 있으셔야 되고, 그리고 영문 면허증하고 국제 면허는 다르거든요. 그래서 국제 면허를 꼭 취득하셔야 돼요. 국제 면허는 수첩식으로 돼 있고 영문 면허증은 한국 면허증의 뒷면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인정되는 국가가 서로 달라요. 근데 베트남은 국제 면허증이 꼭 있어야 되고요. 주차비는 보통 3,000동에서 1만 동 정도 돼요. 뭐 마트 지하주차장이나 뭐 쇼핑몰 같은 곳, 아니면 노상 주차장 같은데. 그래서 이제 부담 없이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보통 사고가 나면 공안한테 주는 돈이 더 커요. 양방향이 돈을 공안한테 내야 돼요. 그래서 보통은 사고가 나면은 공안한테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크게 부딪힌 거 아니면 보통 그 자리에서 서로 얼굴 한번 찡그리고 그냥 서로 갈 길 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워낙 흔해서 샵도 그만큼 많고 수리비도 그만큼 쌉니다. 네, 그래서 좀 기스나고 이런 거는 좀 저렴한 가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렌트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오토바이 좀 렌탈 하는데 도움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